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절로 가볼까?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드디어 Q&A 두 번째, 드디어 아니죠?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네. Q&A 두 번째 영상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조금 뒷배경이 이쁜, 그러니까 옥상의 느낌을 확실히 살리고 싶었는데 없어요. 각이 잘 나오고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있는 데가 동향이라서 시간이 아침 10시 28분이라 자, Q&A 두 번째로 갈게요. Q&A 두 번째에서는 외국어 부분하고 패션 관련, 여행 관련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되는 그 길이를 한번 보고 되면 뒤에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능한 외국어는 일어, 영어, 그 다음에 제가 20살 때 스위스에 조금 살았었어요. 그때 제가 있던 지방에서는 독일어를 썼었는데 독일어를 조금, 당시에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냥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려서, 그래서 들으면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되고 그냥 조금 못한다고 봐야 되죠.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애를 키우거나 뭐 이런 것도 한국보다는 다른 데가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좀 편견이기도 하지만 뭐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나가가지고 그걸 적응할 수 있느냐가 아직 미지수라서, 그것만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전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사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외국어 공부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외국어를 일이나 뭘 하기 위해서 쓴다가 아니라 내가 재밌어야 좀 더 배우는 게 빠르고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회화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무역업을 계속 하셨어서 그 덕에 회화학원을 먼저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게임하면서 놀았던 것들이 그냥 좋은 기억이 남아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못하거나 하면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해요. 그래서 시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성격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되게 챌린지가 있으시니까 일단 들이대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예는 어머니 아버지들 진짜 이상한 영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리 걸어다녀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어눌한 한국어 얘기해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창피해 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단어나 문법에 약간 목숨을 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어나 문법은 물론 그래서 제가 한계가 있겠지만 제 외국어에 한 예를 들자면 의자라는 거가 있어요. 한국 교육 특성,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의자는 체어라고 외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늦고 또 딱 그 단어를 까먹었을 때 프리징이 와요. 그러니까 딱 얼어버리죠. 아 뭐지? 막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내가 외국어로 생각을 해야 돼. 의자라서 체어가 아니라 그냥 체어야. 네. 의자라서 이스가 아니라 그냥 이스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냥 딱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이제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외국어가 늘고 되게 능통해 보이게 보이는 방법은 설명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설명을 하세요. 의자 같은 경우에 앉는 거, 아니면 책상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게 더 문장도 길잖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 이제 그 JM님도 얘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외국어는 안 쓰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이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혼자 TV 보고 듣는 거 도움은 되겠지만 그닥 의미 없어요. 아니면은 전화 영어 요새 많잖아요. 뭐 그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회화 학원을 끊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테스트 봐가지고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엮어주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랑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못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거 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고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는 외국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 초급인데 막 쪽팔려서 중급 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초급이면 그냥 난 초급인데 요새 공부하고 있어, 아니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만으로 충분히 지금 멋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헐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갔을 때 히라가나 정도만 외워서 갔어요. 그리고 회화 조금. 그래서 그런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볼 때 아나타와 니쿠가 스키 데스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하이 스키 데스 라고 대답을 하고, 아나타와 규니쿠가 스키 데스까? 부타니쿠가 스키 데스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저는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이제 침대 틀은 있는데 매트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트리스 사러 가야지. 지나가는 외국인 다른 분한테 내가 지금 매트리스가 없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그랬더니 요 뒤에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가서 이제 매트리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본어에는 가타카나라고 해서 외래어를 자기네 형식으로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뭐 잘 아시죠? 마쿠도나르도, 그 다음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메토레스? 마토레스? 메토레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게,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베토노 우에 푸토노 시타 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여기 없고 저기 가면은 니토리라고 해서 그 가정용품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길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건, 아직 어리시다면 잠깐 외국 나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한국인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딱 멈췄을 때 뭔가 경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맛도레스는 잊어버리지 않죠. 맛도레스. 네. 그 다음에 처음 여행 추천 지역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만만하게 가까운 일본, 뭐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쉽게, 약간 내가 혼자 첫 해외여행을 한다면 후쿠오카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시간이랑 비용을 투자해서 이국적으로 유럽을 갈 건지. 근데 저는 첫 여행지 추천이라고 했을 때 남들 가서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좋아하고 보고 싶은 게 뭔가, 이걸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 솔직히 제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내일 도쿄 가는데, 저 내일 뭐 오사카 가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뭘? 내가 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줘. 맛있는 거 중에 저는 스시 좋아하는데, 스시 혹시 추천해 주실 집 있으세요? 아니면 뭐 우동, 뭐 소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야끼니쿠. 그렇게 본인 여행이면 본인이 정하세요. 그래서 잘 가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제가 도쿄를 도쿄를 여행을 갈 건데 쇼핑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걸 좀 사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찍어주죠. 근데 도쿄 가면 뭐 해야 돼요? 어떡하라고. 내 여행 아니고 본인 여행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 여행 루트
루트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일단 일본 여행을 가면 뭐 다른 외국도 그렇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일본이 조금 돌아다닐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저는 끼니로 정해요. 3박 4일이다 그러면 9끼를 먹을 수 있는지 10끼를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그 끼니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정하고 그 먹고 싶은 음식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찾아서 거기 위주로 동선을 짜요. 네, 그게 제 루트고, 또 하나는 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이제 본 유명한 데를 가야 되겠다. 그거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거기 나온 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가고 보고 싶은 곳이 있다. 안 유명해도 나는 내가 여기를 꼭 한번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거를 정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뭐 블루보틀이 있잖아요. 다 보통 우리가 일본 도쿄를 가면 블루보틀을 꼭 한 번씩 가시죠. 블루보틀을 좋아하면 블루보틀 가세요. 가서 굿즈도 사시고 이쁜 거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맛있는 커피집을 가보고 싶어. 정말 그 일본 로컬들이 가는 커피집을 가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는 또 그런 거대로 찾아서 아니면 물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만드세요. 나는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간다면 온천이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정말 재밌는 술집이 가고 싶다. 최소한 이건 있어야지, 그쵸? 그거를 먼저 큰 카테고리로 짜시고 그 안에서 음식은 내가 이거는 꼭 먹어봐야지, 이거는 꼭 해봐야지. 그래야 여행 루트가 나오죠. 그거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여행 유튜브 영상을 보시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는 여행을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혹시라도 여행 뭐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 찾아보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 물어보셨어요. 머리 모양 보시면 여기 없죠? 저는 계속 투블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곱슬이라서 머리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특별하게는 만들고 싶은데 또 머리를 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투블럭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머리는 길이를 한 5cm에서 6cm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옆머리도 길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운동하는 영상은 요새 나의 일상, 그러니까 퇴직하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일상에 대해서 편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아침 6시에 일어나요. 5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7시에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허리 디스크가 2개 있어요. 1번, 2번, 4번, 5번. 이미 1번, 2번 쪽에 있는 디스크는 거의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한참 힘들 때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요산 수치가 높아서 걸리는 통풍 이런 거 20대 30대 남자들 엄청 많대요. 그래서 혹시 찌릿찌릿한 다리나 뭐 발바닥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꼭 정형외과 가셔서 요산 수치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수술도 많이 권유를 하고 또 뭔가 방법을 많이 찾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제일 최고입니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가족이거든요.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가족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내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을 좀 시작하다 보면 살이 좀 빠지고 이렇게 몸이 탄탄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욕심이 생겨.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PT를 다니고 있고, 그 PT에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재활 운동 겸 이제 그냥 웨이트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을 앞두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30이면 어려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불안하면 뭐 요새는 불안하면 그 불안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근데 꼭 30 앞두고 해야 될 거는 없는 것 같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저는 혼자 하는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남성분들은 꼭 혼자 여행을 해봐라 였는데 네, 30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의 나의 모습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브이로그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직 중인데 퇴사 후에 대학원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결정하세요. 대학원 왜 가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학원 가셔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직무나 직군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로 뭔가 필드에서 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다. 저처럼 뭐 유통이나 이런 거다 그럼 대학원 그닥 의미 없어요. 뭐 나중에 교수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네, 학사 박사 뭐 다 하셔야겠지만 학사는 너무 당연한 거고 박사나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직군이라면 글쎄요,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의 상황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어쨌든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의 플랜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셔서 그걸 한다 그러면 뭐 응원합니다. 가야죠 뭐. 그 다음에 졸업 전, 첫 일 시작 전 마음가짐, 입사 전에 좋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은 막 이렇게 통통 튀는 삶을 살고 있진 않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걸 많이 부딪히고 근데 아직 처리 안 된 것 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천금을 줘도 못 사는 게 아까 우리가 이 영상 시작할 때 10시 12분이었나? 그렇잖아요. 2018년 10월 12일 10시 12분은 이제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를 줘도 살 수 없어. 그러면 졸업 전이시다. 그 시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본인이 지금 이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에 대한 걸 꼭 하세요. 그 다음 첫 일 시작 전에 마음가짐은 없습니다. 어차피 일 시작하시면 정신없어요. 마음가짐은 그냥 죽어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다 1년 2년 해놓고 내가 퇴사해요 이런 영상 많이 올리시거든요. 1년 2년으로는 일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허드렛 일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했다고 사실 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 50대 그 이상의 선배님들이 얘기 듣잖아요. 쳐주지도 않아요. 저 지금 5년 경력직 한 거 있죠. 별로 인정 못 받아요. 업계에서. 저도 몰랐죠. 나오기 전까지.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이 일이 힘들어도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도의 마음가짐, 그 정도만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입사하시기 전에 좋은 거는 자기의 일주일 그 평일간의 플랜을 좀 잘 짜셔서 중간중간에 자기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 제가 요새 계속 밀고 있는 건강 챙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면 외국어, 혹시 다른 공부면 다른 공부, 자격증이면 자격증 해서 그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더 빡빡하게 만드세요. 싱글이시라면 더더욱 그래야 돼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 거 회포 풀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가지고 다른 거를 좀 배워서, 지금 되게 힘드시잖아요. 일을 처음 시작하고 막 해보면. 근데 더 힘들어지거든요. 솔직히 더 시간이 없어지고, 결혼하고 나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니까 같이 사는 그 동반자를 위해서 또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싱글일 때 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 100일도 안 됐는데 내가 내 스스로 지금 다음에 도약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뭐였냐면,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영어 회화학원을 가져왔어요. 아침에 똑같아. 지금 타이밍이랑 똑같이 6시 일어나가지고 7시 운동 갔다가 끝나고 나서 퇴근하면은 7시였거든요 그때. 7시 퇴근하고 저녁 잠깐 먹고 9시 영어 회화학원을 갔어요. 8시 반이었나? 끝나면 10시였어.
10시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반에서 11시? 그럼 나는 집에 7시간 있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애기는 당연히 자고 와이프도 자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있으시다면 뭐 하셔도 좋은데 지금부터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싱글일 때,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없을 때 좀 그 전에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십시오. 이게 훨씬 낫네, 아까 거기보다. 그쵸? 아이고. 제가 어제 다리 운동을 했더니 죽겠네. 그다음 아끼는 전자기기 탑3 얘기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지금은 맥북이죠.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낀다기보다 많이 쓰는 게, 요새는 그냥 많이 쓰는 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저는 솔직히 전자기기는 아낀다라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되게 소중하게 쓰고 했는데, 이게 뭐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사기 전까지가 즐겁지 사고 나서는 똑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던데. 그래서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전공과 현재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공은 저는 원래 경영이었고 지금 했던 직무는 뭐 이제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제가 그 신발 쪽 회사의 지사장이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뭐 지사장이고 뭐고 해도 그냥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달았었고, 제가 전체적인 우리 한국 팀의 예산 짜고, 그 다음에 한 1년간 전략을 짜고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도 했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만나 뵀던 분이 백화점 저희 담당 바이어 분이었는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인사할 겸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도 제가 입점시키는 것도 제가 일을 했었고, 뭐 그냥 다각도로 했던 거죠. 직무가 특별히 없고 그냥 전체 유통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 5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중에 좀 좋아하는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요새 꽂힌 거는 메종 키츠네예요. 그러니까 키츠네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좀 떨어졌거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입어서.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 또 뭐 폴로나 이런 데는 너무 흔하잖아요 요새. 그 다음에 라코스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키츠네 그 로고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원래 메종 키츠네가 저도 이번에 매거진 B라는 그 잡지를 보니까 음악을 해가지고 그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로 퍼블리싱을 하던 분이랑 이 디자이너였나? 그 분이랑 둘이 합쳐서 만든 브랜드고, 사실은 별거 없는데 되게 1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된 브랜드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고 마침 이번에 가로수길에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카페 키츠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카페도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점원들이 입고 있는 키츠네 셔츠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카페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굿즈 잘 만든 데를 좋아해서 요즘 제가 꽂혀있는 데는 키츠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조금 별로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언제 올라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본적이 제주도인 거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신 거고,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랑은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직장 이직이 된 거는 따지고 보면 스카웃이에요. 스카웃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런저런 데다가 올려는 봤는데 헤드헌터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진짜 구직난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직할 때 고려사항, 그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돈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돈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이랑 좋아하는 일이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같이 팬티색도 물어보셨는데, 팬티는 오늘 네이비색을 입고 있고요. 아, 여기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본 여행 가시잖아요. 그 남성층에 가셔가지고 속옷 매장 가시면 우리가 아는 브랜드 중에 뭐 케빈 클라인이나 뭐 폴 스미스나,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오는 뭐 케빈 클라인이 워낙 많지만 그런 브랜드들이 팬티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일본 그 회사들이 라이센싱을 엄청 잘해서 폴 스미스 팬티 이런 거를 되게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한 1000엔? 그거 꼭 사세요. 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이즈는 본인이 입으시는 것보다 한 사이즈 업해서. 네.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래 할 수 있는 법은요, 그 회사랑 그 일을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 회사를 내가 평생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새벽 2시, 3시까지도 일을 했었고요. 다른 아무 저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막 명함 내밀면 알아주는 회사를 내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을 오래 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데 쉽지 않죠. 뭐 사람에 치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런 경우가 훨씬 허다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결혼을 추천하느냐 비추천을 하느냐, 저는 결혼을 되게 잘 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욜로 하잖아요. 욜로 하면서 막 내 인생을 내가 좀 더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막 정말 잘 맞는다,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라고 생각을 해도 의견차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결혼은 그게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자, 이 남자는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다음에 결혼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쪽에 관해서. 그래서 일단 자체는 추천드리는데,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나는 혼자보단 둘이 좋다 하시면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재밌는 일도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지. 직장 고를 때의 기준, 이것도 아까 그거랑 엮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첫 직장을 원하시는 거면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세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의 기준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회사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매뉴얼화 돼 있지 않고 뭔가 준비가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악습도 관습이고 악법도 법이라서 차라리 그런 게 정해져 있는 회사에 가시는 게 그나마 배울 게 있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의 회사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너무 많은 걸 모르는 입장일 경우에는 서로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이시라면 그래도 규모가 조금 있는 데를 가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기존 그리고 새 직장의 직무는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가는데도 해외 브랜드의 한국 총판 같은 개념이라서 그 해외 브랜드가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으로 가능하다면 영업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롤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셨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나오니까 아버지가 다 일본 쪽을 가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였고, 저는 원래 학교를 과천외고라고 해서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스위스로 갔어요. 스위스로 가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신검이 떨어져가지고 신검 받으러 한국 들어와서 신검을 받았더니 그 당시에는 해외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다녀와서 그때까지도 제가 대학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학 학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게 됐고, 그렇게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갔죠. 그랬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트. 매일 보는 사이트는 요즘은 퍼블리라는 그 사이트에 월 21,900원인가 내고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약간 트렌드랑 이런 거를 좀 읽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 보고요. 저는 팟캐스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 간에 음악 듣는 것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 운전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 아니면 뭐 팟빵도 좋고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원래 MBC 라디오 방송인데 그거를 다 광고랑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떼고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어요. 거의 뭐 당일 방송도 당일에 올라와요. 그럼 1시간 정도짜리인데 한 40분으로 추려지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개인 방송의 팟캐스트가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보도 그나마 제일 정확할 거고, 네. 저는 그래서 그 손경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은 옷 브랜드가 아마 그 영상이었을 건데, 저는 그 스테레오 바이널즈라는, 저 여기에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스테레오 바이널즈라는 브랜드에서 그 스누피랑 콜라보했던 제품을 많이 좀 입고 영상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테레오 바이널즈 옷이 참 이쁩니다. 외국계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평가하는 건, 이거는 그냥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서류. 우리나라 회사처럼 대학원만 보진 않는데, 외국계 기업이라 해봤자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한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졸업은 했는지,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이시라면 경력에 대한 포트폴리오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영문 그리고 한문, 그러니까 국문 이력서 준비를 해봤는데, 헤드헌터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경력직은 쓸 때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무를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거기에 비용,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을 때 얼마까지 회사에 안겨줬다, 아니면 매출이 1억짜리였던 걸 5억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가 그냥 수치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제가 일해봤을 때 제일 달랐던 거는, 요새 분위기가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어떤 매장에 뭐 아니면 요새 뭐 그 매출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수치로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9월 매출은 10억이었는데 10월 매출은 오늘까지 한 3억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9월보다 10월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디테일을 줘야 돼요. 이것도 디테일한 것도 아니야. 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력서도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면접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영어나 그 외의 외국어들은 의사소통이 되면,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짜 막 로컬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따질 게 없죠. 당연히 이건 가산점이 붙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가 들었을 때 뭐 전달이 잘 된다, 그럼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 가장 그거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하면 얘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넘기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다음에 혹시 실수를 하면 너 그때 알아들었다며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지금은 좀 쪽팔릴지언정 가서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됐으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러고 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걸 좋아하지. 네,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일과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하고 싶은 거가 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제 내년이면 35이 돼요. 요 5년 동안은 제가 발판을 좀 마련하고 싶어요.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뭐고, 뭘로 돈을 벌 수 있고, 뭘 해서 먹고 살고 싶은지를 좀 정하는 그 5년의 기간을 갖고 싶고, 40대가 들어가면 확실히 이제 그걸로 안정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35인데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65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책임질 자식도 있어. 나의 미래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렵네요. 아직 못 정했어요. 왜냐면 저 솔직히 지금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게 유통회사에서 이직을 하면서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니 너무 짜요. 유통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화려한데 엄청 짜요. 내가 5년을 여기 이 일을 한 건데, 뭐 다른 신발 것까지 다 하면은 제가 20살, 25살부터 그니까 9년 정도를 신발 일을 한 건데, 지금의 마음 상태로는 그만하고 딴 그냥 직군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보자 가 앞으로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거 다 답을 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다른 뭐 영상으로 더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 외에는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Q&A를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재밌는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볼게요. 네, 제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뭐 꾸준하게 와주시고 답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으니 네,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또 봐요.